네, 반갑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야, 다우지수가 크게 내렸습니다. 자, 시작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큰 폭의 하락을 보입니다. 자,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죠. 제가 보기엔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특히 미국 증시 쪽에서 네,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트럼프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괜찮지 않냐, 네, 오히려 내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파월을 비난하고 나섰죠. 자, 아무튼 뭐 영향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8, 제법 급락세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감까지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은 안 좋습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죠. 네,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쭉 밀려버리면서 그 급락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텼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갈 뻔했는데 그나마 버텼죠. 플러스 0.18입니다. 나스닥은 왜 이랬느냐, 엔비디아가 또 강세를 보입니다. 4%나 올라버렸어요. 자, 물론 AMD도 6% 오르고 반도체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중국 쪽에 H20 수출을 재개한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쫙 끌려 올라간 그 부분들이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제어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기술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체크하시고 뉴스 넘어갑니다. 자, 뉴스 보시면 기술주만 살아남는 비정한 관세 증시, 뉴욕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엔비디아, 뉴욕 증시 혼자 마감, 이런 것들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네, 다우지수 430포인트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주당 170달러가 첫 번째로 돌파했다. 야, 이제는 반도체의 어떤 움직임들이 슬슬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봐요. 네. 다우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형 은행들의 엇갈린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오늘 저녁엔 P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부담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변동성 부분인데, 반도체 쪽에 이렇게 그 수출 제재가 풀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지수를 이제 시총 상위잖아요. 그래서 소부장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른 것들은 죽이면서 이 반도체 쪽을 올리게 되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 효과는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강하게 올라줘야지 가능한 얘기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2.7% 상승했다. 제가 알기로 예상치가 2.6이었거든요. 지난달에 2.4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자, 이 전문가 예상치 2.6. 그 CPI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라는 식으로 예상을 좀 해드렸잖아요. CPI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가 좀 다운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생기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네, 거봐라,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지 않았냐, 나는 절대 금리 안 내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아이고 트럼프 알겠습니다, 금리 한번 내려드릴게요, 그럼 금리 내려서 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CPI 지표는 벌써 3% 넘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문제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근원 CPI,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9%로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2.8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올랐어요. 근원 CPI도 올랐는데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봐라, 근원 CPI 예상치를 밑돌지 않았냐. 금리 왜 안 내리냐, 이런 식으로. 네가 금리를 안 내려서 요즘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자, 근데 트럼프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서 금리 내려버리면은 물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이렇게 방어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좀 유연하게 좀 봐야 될 텐데, 트럼프는 그냥 하나만 보는 거야.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폭스 비즈니스는 6월 CPI로 인해서 FOMC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더 낮아졌다.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이제 97.4%로 그냥 거의 확실히 돼버렸다. 그리고 되어 있고요. 9월 금리 인하도 안 될 가능성이 42%로 높아졌다. 근데 점도표를 보면은 9월에는 금리를 한번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글쎄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은행주들은 괜찮겠죠?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 IB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안 내려갈 테니까, 동결이 될 테니까 나쁘지 않아. 보험주, 은행주 이런 쪽에 기대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수출 재개 불꽃 랠리. 야, 이거 중요하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 불꽃 랠리. H20 칩에 대한 부분입니다. H20 칩.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판매를 다시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20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우리의 H20 수출을 승인에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다. 자, 엔비디아가 그래서 4% 올라갑니다. 이미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슬금슬금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누군가들은 매수를 했었단 얘기죠. 신기하죠? 자, AMD도요. 중국에다가 AI 칩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308이라는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다시 판매할 계획이다. 자, 이 MI308은 어디로 가는 거죠? 누가 납품하는 거지? 이것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어제 저녁에 좀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조금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움직임들 보시면은 뭐 한 3% 4%씩 막 우습게 올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타나거나 또 반도체 쪽에 집중되는 형태가 나타났을 경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여기다가 소부장 애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포지션 구축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계좌 상황이 나쁘지 않을 거다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급락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라고 되면 바이오라든지 금리가 낮아져야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바이오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시 반납으로 갈 수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요즘엔 이제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야, 너 가면 나 못 간다. 이런 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좀 일어나야지 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반도체 종목군에 집중될 것 같다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테슬라는 지금 힘들어요. 테슬라 많이 힘들어. 자, 또 주요 간부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 하락. 테슬라는 안 그래도 차량 판매량도 계속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거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죠? 테슬라, 이거 할 말이 없어요. 테슬라하고 애플.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늦게 뛰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너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어제도 내렸을걸요, 그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걔도 이제 빌빌대고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낙 난리를 쳐대고 있는 바람에 좀 안 좋죠. 근데 테슬라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면서요. 하반기에, 올 상반기에 또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 테슬라라고 하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테슬라 쪽에는 호재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집중할게요. 라고 해놓고 나서는, 트럼프하고 또 그냥 쌈박질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불확실성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테슬라 조금 안타깝다 생각 들고요. 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 표결 무산이 되었다. 이거는 또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서클 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암호화폐 규제 법안 표결이 미 하원에서 무산되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암호화폐 산업 육성 강점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 제기되었었는데 계속 주가가 6배씩이나 올랐었대요. 규제 명확성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자, 일단은 지니어스법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애매한데, 이 지니어스법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상원 통과하고 이제 하원만 남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요거가 이제 부결이 돼버렸네. 부결이 되면은 또 다시 뭔가를 수정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피해를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전자결제 업체들,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오늘 변동성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들. 자, 원전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미국 행정부가 AI 및 에너지 분야에 700억 달러가 90조가 넘습니다. 9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이 돈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AI 쪽에 집중 투자한다는, 우리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AI 쪽에 집중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말하지만 다른 나라가 너무 앞서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AI 쪽에서 뭐 좀 쓸만한 거 나왔다 라고 한다면 다 다른 나라야. 제가 요즘에 AI로 만든 영상도 보시면 퀄이 뭐 장난이 아니죠. 영화 같잖아요. 정말 이게 AI 프로그램 하나도 못 만지는 성투사가 만든 거 맞아? 생각할 정도로 오늘 특강 강의, 그 특강에 대한 공지에 올라간 영상 보셨죠? 다 AI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영상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외국이야. 전부 다 미국이고 전부 다 중국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만 투자를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HBM이 있잖아. 그러니까 AI 칩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그것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진행을 해서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에 진심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 부분들을 크게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실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써보지 않은 사람들, 챗GPT를 아직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죠. 쓰기는 쓰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묻고 답하기 이런 정도, 지브리 그림 만들기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어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가 되어 있는 이 AI, 우리나라도 실제로 좀 만들어줘야죠. 지금 이쪽에 외국들은 다 진심인데 뒤늦게 참여해가지고 우리도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아무튼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수혜를 받은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인데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을 들어왔듯이 원전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원전을 늘리겠다. 근데 원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너무 높게 뛰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단계 많이 올라와서 우리는 한번 팔았잖아요. 팔고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전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런 투자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또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크게 상승하는 모습.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SMR 이런 쪽으로. 근데 너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서 여기가 깨지면 네, 좀 많이 내려가서 이제 좀 사볼까? 근데 신용도 많이 들어왔고 공매도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안 빠져.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들이 이제 뭐 한정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좀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다시 사볼까? 근데 걔네도 잘 안 빠져. 네. 참.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냥 대충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전과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약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신용이라든지 또 뭐 미수, 네, 또 뭐 그런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역시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적 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계속 겨냥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는 팔고 다시 살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조정 무시하고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고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전 같은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분명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회가 있을 때는 사주긴 해야 돼요. 포트에 다시 넘어줘야 돼.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장기적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죠. 근데 미국이 조선 같은 경우 발목을 잡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조선에 대해서 야, 한국 협력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조선주의 막 올랐잖아. 근데 니들이 중국 제재에 동참을 해주면 뭐 조선 협력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해버려. 야, 이거 뭔데 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조금 요즘에 힘이 없어. 힘이 없이 그냥 시들시들해진 모습이고요. 수혜를 받는 애들 중에 그 장기적 호재가 되는 애들이 자, 요거 네, 원전이 지금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해가지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네. 그럼 미국 동맹국가한테 무기를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국 쪽으로 또 관심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란가? 그런 것들은 자, 저는 이 방산 쪽은 또 잘 몰라요. 네, 저는 네, 군대는 다녀왔지만 네,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잊어먹을 때 됐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네. 뭐 이제 업황적으로는 이제 원전이 이제 조방원 중에서 원전이 제일 장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식의 순서로 진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방조 이렇기 때문에 원방조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제일 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CPI 쪽, 엔비디아, 이게 뭐 완전 그냥 뭐, 네, 오늘 증시에 가장 중요한, 네, 그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1조 클럽 갈 것이다. 증권사 2분기에도 호실적 기대감. 시장이 올라가니까 증권주들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쭉쭉 가는 그런 형태들. 증권사, 증권주, 저도 이제 NH투자증권이 있었지만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또 올라가더라고. 이미 많이 올라도 생각되지만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증권사 돈 더 벌 수 있죠. 시장이 좋으니까 아주 그냥 이쪽에서 증권사들의 실적과 증권주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포인트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에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브로커리지 위탁 매매, 자, 내 돈 좀 해주셔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이런 수익이 회복되면서 증권사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진단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1개, 국내외 증권사의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은 4,981조 원, 지난 하반기 대비해서 18% 이상 증가했다. 네, 장이 좋으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키움, 한국투자증권이 1조 클럽에 들어갈 것이고 NH투자증권이 영업이익 1조를 기록하면 네, 4년 만에 1조 클럽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야, 돈 많이 버네요. 증권맨도 이제 또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오는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증권주를 통한 네, 주가 상승. 여러분들이 네, 주식 투자를 또 통해서 진행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그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게 증권주고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증권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시장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 미국이 인도네시아하고 네, 관세 협정 타결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부담감을 작용하게 될 테고요. CPI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네, 삼성전자를 앞세운 반도체 군단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줄 것인지 그 부분들은 봐야 되겠죠. 다른 거 다 떨어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시종 상위 애들만 올라가 버리면 지수는 버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식으로 투자 심리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그런 내용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